맞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곳은 순천이고요. 어제 대구에서 11시부터 했던 지도자 대회가 끝나고 순천에 도착하니까 오후 6시였습니다. 그리고 쉬고 오늘 아침 여기 순천에서 7시 행사 전에 아침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순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 구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이제 마치고 순천으로 왔습니다. 어제는 조금 이제 밤에 저녁 7시 그 지도자 대회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제가 좀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더니 아침 눈을 뜨니까 3시 반.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쓰러져서 잤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8월 15일 이 천만 활동을 통해서 광화문에 정말 천만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제3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될까봐 저희들은 사실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전국을 투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마음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바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기 방산이죠. 방위산업 철학하니까 방산 무기 수출이 지금 선도주자로 세계 8위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는 관계로 바로바로 전달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 무기 수출의 존재감 세계 8위 급부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일본에게 30년 뒤떨어졌다 이렇게까지 한 1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여러가지 최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그리고 이렇게 방위산업 무기 수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문재인 일당들이 이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원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 기술을 저 문재인 일당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 원전을 복귀시키려면 흩어져 있는 원전 기술자들이 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정도라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이 나라를 망친 저 문재인, 김정숙 저 두 연놈들은 어디를 갔냐? 어제도 어디 제주도를 거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저렇게 돌아다닐 정도면 우리 국민들에게 수많은 빚을 징겨놨는데 지하에 있는 저 엄청난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그 대구에서 정광훈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
김대중 씨가 지금 미국에 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돈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그 돈을 다시 돌려와야 됩니다. 돈이 되돌아와야 된다. 그게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지가 돼 있는 거죠. 김대중이는 저 국립묘지에서 묘지를 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 셋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통째로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 수출에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자 일본 언론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무기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 이준석이를 날려보낼 공산입니다. 이준석이 날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여기 국민의힘에는 맞지 않아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자, 한국의 세계 방산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산시장은 방위산업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한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급부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위산업 육성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북계와 이 38선 경계선에 있고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고 우리는 아직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말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출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5.1신 TV에서는 아마 이 방송을 보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 국가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도 일본에서 더 먼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냐. K9 자주포와 관련한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평가하는 흔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수!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 보도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당 정광훈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세계 G2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그 꿈을 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러분 그것도 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문재인 일당이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실어준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날짜죠. 요미우리 신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침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하나 디펜스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의 군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자주포 K9 생산 공정을 둘러봤습니다. 이 4개국은 K9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무기를 사가는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 무기를 사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나라에 관련된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항해 방위 산업의 담당도 동행했겠죠. 자, 여기에서 요미우리는 하나 디펜스의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핀란드 육군 대령이 K9에 대해 화력과 기동성, 방화력 이것을 질문을 던지니까 탁월하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핀란드 육군 대령이 직접 기동성 방어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 뭐 얼마나 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미우리는 하나 디펜스의 관계자들을 인용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방위산업의 수출에 일본이 부러워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도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2000년도에 그때부터 일본이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일본이라고 했어요. 20년 가까이 일본이 이 국가 경쟁력에서 뒤떨어졌죠. 20년 동안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컴퓨터, 이 반도체 여기에 목숨 걸었죠. 이건희 회장이 목숨 걸고 이 반도체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해외에 나가서 삼성그룹의 임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부인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가족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오늘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여기에 원전, 반도체, 방위산업 이 모든 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주국방. 이 자주국방을 외친 게 바로 뭡니까? 카트. 미국의 카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뻥 뜨죠. 왜 우리는 6.25 전쟁을 겪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저 북한의 북한의 술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카트가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정부라고 무시하면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뭐였냐? 그때 지금 월남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 하루에 담배를 3갑씩을 피우면서 이 결정을 하기까지 수많은 자신과의 고민,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인 청룡부대, 육군부대, 이 부대를 월남에 파병하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결정을 내리니까 미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보온을 해줬냐.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군인을 월남에 파병해주는 그 고마움을 뭘 도와주면 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글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는 이런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카이스트 있죠, 카이스트. 저 노원구가 아니지. 그게 어디지? 카이스트. 이거를 하나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거기에 카이스트를 세우면 거기에 모든 우리 국가 미래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카이스트를 세워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런 방위산업 같은 거, 반도체, 뭐 다양한 것을 카이스트에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카이스트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위대함은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됩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그때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이 소총서부터 탱크서부터 또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의 탱크 무기를 여러분 만들기 기초를 다 놔주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그룹에서 이거를 하고 있죠. 하나그룹하고 또 많아요. 몇 군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가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미래를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겼을 때 국가는 발전할 수가 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이 일본이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의 특정 산업을 가감없이 실어주는 것 정도를 보면 일본이 이제 대한민국과 조금은 화해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일당들이 완전히 이것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일본도 그동안 한국에 대한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일본이 우리한테 저질렀다는 거기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포항 포철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다 일본에서 원천 기술 이걸 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포항 제철이 세계의 철강 산업의 5위를 자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이 자주국방에 방산 산업이 일본이 부러워할 정도로 세계 8위까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를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일당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북한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유우파가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이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K9이죠. 북한과 군사 분계선 인근에 실전 배치한 무기고요. 최대 사거리가 40km로 1분에 8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탱크입니다, 탱크. 2001년부터 K9 수출을 시작해서 터키, 폴란드, 인도 등 8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자랑스러우니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세계 8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탱크입니다, 탱크. 으아, 흐뭇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나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왜 안 되나?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8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탱크. 1분에 8발을 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기동성, 방호력이 짱이다, 탁월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유, 기분 좋아라. 자, 요미우리가 이것을 보도할 정도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자주국방 내세워서 국가 전략으로 방위 산업을 키워왔습니다. K2와 전투기, FA-50, 호위함 등 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고, 이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요국 미사일 청궁 2호를 수주한 것으로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한국 주요 군수업체의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70억 달러. 올해 방위 연구 개발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1조 4,800억 원으로 1조를 처음 넘었었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저 대우의 조선업 세계 1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 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 국제평화연구소 요미우리가 보도를 해줬습니다. 자, 요미우리는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기록해서 세계 8위 수출국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과 비교해서 무려 177%나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응?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 뒤에 스페인, 이스라엘, 지금 세계의 방산 수출국으로서 거기서 미국은 최고고요.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이렇게 우리가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연구 개발비를 여러분 전년도에 비해서 76%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무려 76%를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핵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를 대폭 늘려서 더 많은 우리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을 이렇게 높인 것 같습니다. 76%가 올렸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희망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시장을 점유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정도로 요미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방산업체
무기에 대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허못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미우리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를 3,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산업체, 특히 유럽 시장을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침략을 보고 유럽의 방위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달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에게 톱 세일즈를 하고 돌아오셨다. 자, 여러분, 나토에 잘 갔죠. 우리도 나토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나토에 갈 수 있는 것도 미국이 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노 그러면 나토에 못 갑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금 부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와 힘을 모아서 이 방산, 이 산업도 더 크게 부상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마음만 맞으면 전 세계에 더 많은 무기를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이 정상들에게 톱 세일즈를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좀 더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하순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자주포 600여 대, 전차 980대, 전투기 48대를 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수. 폴란드가. 여러분, 폴란드가 원래 공산국가였습니다. 폴란드가. 그러니까 저 유럽, 남미 쪽은 거의가 다 공산국가를 추종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130국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부 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나라로 갈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공화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나 어떤 정부도 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국가 미래를 보고 한일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미우리가 이 정도를 보도해 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자주포를 600여 대, 전차를 980대, 전투기를 48대 구입한다고 발표를 해서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쾌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 쾌거. 여기에 우리가 저 문재인, 저 쓰레기 집단들이, 저 잡놈들이 세상에 이 원전을 파괴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이 원전을 파괴시킨 저 천하의 나쁜 반역적 문재인, 저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 시간을 30분을 땡기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일찍이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는 저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는 미국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맺었어.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의 본토 MD, 본토에 방위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방위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핵미사일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핵미사일만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북한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김정은이 같은 놈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 군사동맹, 기술동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종북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자, 우리나라의 이 방위력을 부려워하고 칭찬할 단계까지 온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보릿고개와 서러움에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포항 제철의 박태준 대한민국의 산업의 살인 제철 산업, 중공업 산업 일으킨 두 분의 그 운명의 동지 이 두 분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미담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저 포항 제철 저 제철이요 어떻게 생겨졌냐. 이 박태준 장군이 과거에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박태준 그 회장이. 그러니까 그 와세다 대학 동문인 이 이나야마 신일본 제철 이나야마 그 신일본 제철의 사장과 동문이기 때문에 포항 제철소를 지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낌없이 다 도와줬습니다. 아낌없이 다 도와줬습니다. 포항 제철 기술 모든 것은 신일본 제철에서 기술을 전수했다고 해도 100% 맞습니다. 기술, 자본, 인력까지. 그래서 오늘날 포항 제철이 생겼는데 지금 이 제철이 일본의 신일본 제철과 거의 맞먹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제철이 5위입니다. 5위. 참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반드시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저 동상은 여러분 이제 좀 물론 치우고 현대사를 새롭게 쓰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박태준이라는 걸출한 영웅 지도료, 철강 산업의 경이로운 성공을 이룬 사람. 여러분, 철강이 없이는 이 방산 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철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에서 교육받았고 육사를 나왔고 박태준 우리나라의 위대한 회장도 와사대 대학을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이 쉽게 말하자면 문화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일본 교육이 그때 당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 다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좌파에 넘어가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이다.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나야마 사장이 답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에게 분명히 이 기술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포항제철을 보고 부러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중국의 등소평이었습니다. 등소평. 그러니까 등소평이 이 이나야마 사장을 중국에 초청을 해서 우리도 저 포항제철 같이 저런 철강 산업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등소평이가 이나야마 그 사장이 회장에게 말을 하니까 가르쳐 드린들 이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말을 던지니까 등소평이가 말을 잊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5천년 동안 보릿고개를 1960년도,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이루어서 보릿고개를 졸업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완전히 이 기술로 이어지는 중공업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러분,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8.15 광복절날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저 리얼미터 지지율 저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라고 봅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너무 더워, 이제. 이 햇볕 때문에 방송이 잘 안 돼요. 좀 세게 틀어주세요. 팀장님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세요. 너무 이제 더워. 햇빛이 나니까.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나 흐뭇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이제 한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미동맹 정상적으로 오고 있죠. 자, 한일 외교관계 정상적으로 오고 있죠. 원전 산업 지금 다 되돌려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이 저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8월 10월 광복절 이후에 이제 저들을 깜빵에 넣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방위산업 세계 8위까지 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린 이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는 올바른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지. 저 지지율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믿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한 가지 더, 이제 요 주제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지금 아직 3개월이 안 돼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방위산업, 무기 수출, 원전 회생, 반도체 투자 증가, 광목할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각종 제도 개선, 함께 외교 안보를 포함한 업적은 문접접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가짜 28% 지지율을 내고 있는 저런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의 저 입들을 막기 위해서는 8월 15일 광복절날 대대적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문접접이와는
아시겠습니까? 자, 일본이 대다수가 한국을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국가로 봤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방위산업을 용유우리가 보도할 정도면 그 시기는 우리가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다. 여러분 얼마나 흐뭇합니까? 흐뭇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지? 7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분이 저 위대한 지도자가 돌아가신 지 지금 80년 잡고 42년 만에 그 성과가 드디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전도 여러분 그 밑바닥은 이승만 대통령이 깔았지만 이것을 발전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중공업 육성, 자주국방, 중공업 육성, 수출 강대국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를 잠깐 하고 방송을 7시부터 또 여러분 지금 저기 뭐죠? 지도자 대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또 가야 됩니다. 7시부터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어제 이준석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병수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비대위를 빨리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이는 자동적으로 아웃됩니다. 이준석이 자동으로 아웃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웃시키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어렵습니다. 이 피레미 같은 이준석이가 얼마나 우리 국가를 농락하고 이 과거 야당을 농락해 왔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대위가 빨리 출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8월 9일 전국에서 비대위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대에서 뽑을 지도부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는 자동으로 당은 당규에 자동 해임 없이 다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지금 반발했습니다. 자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내부 총질 사라져 참 잘해. 비판. 관리형, 비윤, 혁신형, 비대위 역할, 성격 놓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늦어도 1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당내에서는 파열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 정미경,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김뭐죠?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정미경이도 정치적인 생명은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준석이를 따라갑니까? 한심한 여자예요, 저 여자. 자, 비대위 관리형 대 혁신형 이걸 놓고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복귀 무산하게 된 위기에 이준석은 법정 대응하겠다. 야, 법정 대응 해봐야 끝났어. 너는. 이제는 이준석이 같은 아이는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얘가 갈 곳은 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는 이준석, 지가 뭐 법적인 가능성을 하라 그래요. 자, 초선 의원이 63명이고 32명을 채워 과반인 것처럼 하기 위해 익명까지 동원하고 있고, 자, 이런 수준이면 낮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 이준석이가 뭐 또 가처분 소송을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한심한 놈. 얼마든지 하라 그래. 45인. 이제는 더 이상 이준석이 같은 놈은 정치판에 들어오면 안 돼. 자, 이준석, 네 스스로 사퇴해라. 당대표가 당의 위기 상황인데 본인 잘못을 몰라요. 왜 당원권 정지가 됐는지, 왜 사퇴하는 것인지
보시니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빨리 조속히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윤석열 사단을 구축을 해서 다 쳐내야 됩니다. 저런 썩은 놈들 다 쳐내야 되고, 이제 자유우파의 강력한 애국자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를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바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만하게 빨리 당이 수습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저 이준석의 자가당착이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여러분, 이준석이가 저런 짓을 하는데도, 상납을 받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까 완전 이중대 아닙니까? 이준석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정치고 자신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의 걸림돌로 우리는 반드시 제거시켜야 된다. 어떤 배신도 가차없이 행할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과 당을 위해서는 속히 제거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7시부터 지도자 대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참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따가 여기 순천 다음에 어디죠? 광주에서 여러분들을 또 방송으로 중계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화이팅! 아, 그런데 이 채팅을 하나도 못 읽었네. 자, 대한민국 하행TV 자야님, 이문희님, 김명자님, 이문희님, 아유, 양숙방님, 그 다음에 이문희님, 김명자님, SSH님, 좋은힌돌님, 좋은힌돌 차차웅님, 김윤아님, 이미라님, 김영옥님, 아유, 이게 빨리빨리 안 읽어지네. SH 차차웅님, 아유, 이미라님, 이게 자꾸만 올라가니까. 치킨마요님, 모두 다 신뢰님, 김영웅님, 이문희님, 강희님, 김한철TV님, 수연님, 모두 다 신뢰님, 강희님, 양숙기님, 이미라님, 예수사랑, 이미숙님, 윤미경, 김윤아, 푸른하늘 H님, 아이고, 또 채팅을 슈퍼 채팅 주셨네. 감사. 조성자님, 감사합니다. 이문희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2분만 더 읽을 수 있겠는데, 아이고, 이게 안 내려간다. 재민호님, 양숙방님, 생기님, 차차웅님, 모두 감사합니다. 조성자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